네,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오늘은 연산자를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할당 연산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값을 할당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화살표 모양의 기호가 그러니까 두 가지 기호가 지금 합쳐져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호가 합쳐지는데 이 두 가지 기호가 1이라는 값을 a에다가 넣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 하면은 1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등호를 이용해서도 할당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호가 한 개 나오면은 값을 할당하는 것이고 등호가 두 개 나오면은 이제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게 뭐 a가 12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a가 이제 1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로 제가 이거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요 논리를 그대로 하면은 2라는 값을 a에다가 대입하라 라는 뜻이 되어서 a에는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얘 대신에 등호로 쓸 수 있으니까 얘 대신에도 등호로 쓸 수 있을까? 네,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라는 숫자가 a에 대입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대입이 되는 것이고 등호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요 값을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대입하라 라고 할 때는 이런 이제 화살표로 좀 명시적으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B,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을 B에다가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B를 A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A하고 B하고 모두 3이라는 값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4, 4 들어가죠. 그러니까 B에다가 4를 넣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렇게 B를 넣게 되니까 4,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화살표 방향을 마음대로 이제 바꾸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A에다가 뭐 3을 넣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B라는 값을 3에다가 대입하라는 꼴이 되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하면 에러가 나는데 이건 이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가 같은 이유의 에러가 나오죠. 그쵸? 3은 3이지 3에다가 B를 대입할 수는 없죠. 예, 똑같은 논리로 A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호는 얘하고 이제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얼핏 보기에는 그냥 A는 3이고 또 B는 3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사람은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걸 컴퓨터는 이해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죠. 3에다가 이제 B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쵸? 다음으로는 잘 쓰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하려면은 이 5라는 값을 이렇게 양옆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C 여기에는 둘 다 이제 5의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함수를 선언할 때 x 그다음에 뭐 x 가로 세고 x 제곱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 f 이렇게 넣었고 x가 아니고 뭐 100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에 화살표 대신에 등으로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8의 제곱이 되어서 64가 되어서 나오니까 잘 성립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뭐 할당은 결국에는 여기 요런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할당은 제가 사용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왼쪽으로 가는 이제 요거나 아니면은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등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알만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할당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이제 값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일단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5는 뭐 어디였지? 어, A는 10 이렇게 할 때 이걸 만약에 등호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등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A는 A 플러스 10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왼쪽에다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되니까 괜찮은데 그냥 등호를 할당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점에서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립니다. 그냥 A는 A 플러스 1 이런 이제 수식을 넣어도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 그냥 당연히 A는 A 플러스 1을 계산해서 A에 넣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게 뭐 수학에 있는 등호다 뭐 이렇게 이제 깐깐하게 보통 생각 안 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해서 그냥 A에다가 1을 더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표현이 아니라서 저는 등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이게 가끔씩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될 때 뭐 요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될 거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띄어 쓰자니 그것도 좀 불편하고 요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하고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넣었습니다. 근데 A하고 마이너스 3이랑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false가 나오는데 보통 이거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